메시와 레반도프스키 둘 중에 하나를 월드컵에서 더 이상 못 볼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없는 시간 쪼개서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메시와 레반도프스키는 굉장히 부진했고 공교롭게도 두 팀 모두 16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르헨티나 팬들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메시가 계속 월드컵에 뛸 수 있게 됐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축구를 월드컵에서 계속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게 사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메시가 이번에 사실 별 기여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계속 월드컵 우승을 위한 행진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가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경기력이 안 좋았습니다. 첫 번째 사우디한테 일단 졌고요. 그 다음 2차전도 멕시코한테 이기긴 했지만 굉장히 좀 부진한 경기를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폴란드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슈팅 숫자만 24개였고 물론 좀 힘겹게 승리를 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시종일관 폴란드에게 전혀 그럴듯한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아르헨티나가 왜 우승 후보인지를 보여주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두 번의 경기에서 가졌던 실망감이 많이 좀 상쇄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아르헨티나의 성적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무엇보다 아르헨티나가 조 1위가 되면서 프랑스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16강 상대가 호주거든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얻은 그런 폴란드와의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메시에게는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메시가 경기 막판에 레반도프스키하고 충돌이 있었고 레반도프스키가 약간 좀 화해의 손길을 건네는데 좀 무시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일단 페널티킥 실축을 했고요. 슈체즈니 선수에게 막혔고 그 뒤로도 몸이 좀 그렇게 가벼워 보이진 않았고 이날 골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다른 때에 비하면은 이렇게 별로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물론 메시의 도움이 적게 좀 줄어들더라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팀이긴 하지만 어쨌든 메시 선수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앞으로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는 사실 로셀소 선수가 이번에 부상 때문에 발탁이 안 되면서 그 자리 저격을 찾는 데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브라이튼의 맥알리스터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도 여러 선수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어떤 좀 주전 라인업 찾기를 많이 시도했던 스칼로니 감독인데 이번 시합에서는 특히 중앙 미드필더의 엔조 선수를 선발로 처음으로 기용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였기 때문에 데폴하고 같이 중원에서 아주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중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라우타로를 드디어 선발해서 좀 뺐습니다. 맨시티 알바레즈를 선발로 기용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라우타로 선수가 컨디션이 나쁘진 않았지만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것이 메시하고 썩 그렇게 조응을 하지 못하는 이번 대회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알바레즈 선수가 사이드로도 많이 빠져주고 메시의 움직임이 상당히 폭이 좁고 원래도 많이 뛰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이번 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서로 긍정적인 해답을 좀 찾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그 조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살아나는 경기였습니다. 자, 반면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16강에 올라갔습니다. 막판에 사우디가 멕시코에게 0대2로 끌려가다가 1대2로 쫓아가는 골을 넣으면서 골 득실에서 멕시코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골이 없었더라도 페어플레이 점수에서 폴란드가 좀 앞서 있었기 때문에 16강은 갔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도하의 기적 당시에 우리가 탈락한 줄 알았는데 막판에 다른 경기장에서 이라크가 일본에게 동쪽골을 넣고 우리가 어부지리로 올라갔던 그때 우리 선수들이 좋아했던 모습을 폴란드 선수들이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레반도프스키가 너무 부진했고요. 이번 경기에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사실 그다지 적극적으로 이 선수를 집중적으로 괴롭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볼 연결 자체가 되질 않았었고 볼을 받았을 때도 연계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슈팅으로 가져가는 과정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 모르겠어요. 제가 폴란드 축구 팬이었다면 굉장히 레반도프스키에게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고 그간의 부진, 여러 징크스를 좀 깼던 레반도프스키인데 이날 볼 뺏기면 그냥 포기하고 서 있거나 동료들을 도와주러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레반도프스키라는 이름값에 좀 걸맞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16강에 올라가면 충분히 좀 분명 다른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폴란드가 라인을 많이 내리고 1대1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많이 좀 겁을 집어먹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 2위로 16강에 갔지만 굉장히 좀 전력적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가 아닌가. 그 이상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팀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이번 아르헨티나와의 마지막 강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조에서는 사우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아르헨티나를 잡으면서 정말 센세이셔널한 대회 시작을 했는데 이어서 멕시코
그리고 앞서는 폴란드까지 두 경기 모두 지면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도 탈락을 했고요, 카타르 탈락했고요, 사우디 탈락했고요, 중동팀 다 탈락했고, AFC 국가 중에서는 호주만 16강에 올라갔는데, 호주는 사실 뭐 아시아라고 하기에는 좀 오세아니아 하니까 이제 일본하고 대한민국만 남았는데, 이 두 팀이 어떻게 아시아 돌풍이라는 말이 이번 대회에 하나의 키워드로 계속 남아 있으려면 적어도 한두 팀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 중에 한 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곳 카타르 도하의 974 맞죠? 947인가요? 974 스타디움에서 보내드린 현장 후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꿀빠. 리오넬 메시의 월드컵 우승을 간절히 염원하는 아르헨티나 팬들의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974 경기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폴란드 팬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경기장의 분위기, 지금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확정하고 16강 진출이 결정된 뒤에도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완전히 지금 이곳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